호돌이 썰툰. 14살 때 실수로 쇼커스로 머리를 자른 채 중학교에 입학함. 처음에 여자애들이 남자 같다면서 좋아했었음. 목소리도 원체 낮은 편이었고 자세도 약간 구부정해서 더 그랬던 듯. 근데 난 여성스럽게 다니고 싶었는데 애들이 좋아해주니까 애들 눈치 보며 더 털털하게 행동하고 머리도 안 길었었음. 아무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음. 이름은 상배. 걔를 3년간 짝사랑하는 상태였는데 같은 중학교가 된 거임. 근데 우리 학교가 남녀 분반이라 철저하게 분리시켜놔서 남자애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음. 나는 내 친구들한테 내가 짝사랑하는 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걔를 좋아한다는 게 소문이 타고 들어가져서 걔 귀에 들어가 버린 거임. 하지만 내가 유독 학교에서 남자 같은 여자애로 유명했고 그 애도 그걸 알고 친구한테 아 걔 그냥 남자잖아 졸라 싫어 라고 했다는 거임. 그 얘기를 들은 나는 너무 절망적인 기분이었고 며칠을 울었음. 나의 3년 짝사랑이 나를 이렇게 싫어한다니. 그 와중에 나를 깠다는 게 박력 있어서 더 빠져들었었음.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나는 이제 머리를 기르고 나 자신을 꾸미는 거에 눈을 뜨게 되었음.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그 짝사랑남을 마주친 거임. 2년 만에. 그때 난 일부러 못 본 척하고 심장 겁나 쿵쾅거리는 거 진정시키다가 내릴 때 돼서 허겁지겁 내렸더니 같이 따라 내리면서 너 지혜 아니냐고 먼저 말을 걸음. 그래서 오랜만이다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걔가 많이 예뻐졌다면서 내 번호 따감. 근데 걔가 나한테 관심 보이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갖지 못해서 더 갖고 싶은 느낌이었다면 막상 얘가 관심 보이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나 싫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예뻐지니까 관심 보이는 것도 기분 나빠서 걔가 고백하려고 할 때 차버림. 요즘 학교 폭력이 참 문제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일진이랍시고 애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었음. 사건의 발단은 저번 주 우리 반 1등이자 우리 학년 1등인 모범생인 지은이라는 착한 친구가 있었음. 조용하고 항상 웃으면서 다니고 성실한 친구임. 근데 이 일진 애들이 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이 친구가 지나가다가 일진이랑 몸이 살짝 부딪히는 일이 일어남. 물론 일진이 뒤돌면서 이야기하다가 옆에 조용히 가는 지은이를 친 거임. 지은이가 부딪히자마자 자기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시비를 트는 거임. 그 후에 하는 말이 너랑 부딪히고 나서 어깨가 자꾸 욱신거린다.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야겠다. 등등 맨날 앓는 소리를 지은이 볼 때마다 하는 거임. 그런데 어제 사건이 터졌음. 일진들이 지은이한테 계속 시비 걸어도 묵묵부답. 자기 할 것만 참고 하니까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나 봄. 점심시간에 말을 씹냐면서 지은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넘어뜨린 후 여럿이서 마구 때렸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옆반 선생님이 지나가다 보고 상황 종료. 지은이 교복 단추가 다 뜯어지고 상의에 발자국도 남고 더러워졌음. 담임 선생님이 상황 파악하고 집으로 보냄. 그 사건이 일어나고 6교시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열렸음. 경찰이랑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지은이 때린 애들이 누구냐고 나오라고 해서 일진들이 쫄면서 나갔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폭력으로 경찰서 같이 가야겠다고 하고 담임이랑 경찰서 감. 알고 보니 지은이네 아빠가 검사였음. 부장검사였나? 그렇게 우리 반 일진들 학교에서도 근신. 아침 학교 청소는 기본이고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얘들이 애들 한 번만 더 괴롭히는 거 보이면 바로 얘기하라고. 그때는 퇴학이니 괴롭히지 말라고 주의 주고 감. 그 사건 이후로 일진들은 쥐 죽은 듯이 학교 다니고 있음. 중학교 1학년 때 반에 양아치 여자애가 한 명 있었음. 그 여자애는 맨날 애들 무시하고 대놓고 외모 비하하고 허세 부리고 행패 부리는 건 물론이고 자기 반에 맨날 다른 반 양아치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굴고 그랬음. 우리는 맨날 그 여자의 눈치 보면서 생활하고 비 맞춰주며 살았음. 나한테는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초딩 때 찌질이었다며. 그럼 여기서도 조용히 있어. 라며 내가 초등학생 때 찌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랑 같이 놀던 애들한테 내가 사실 그냥 찌질이가 아니라 왕따였다면서 저런 애랑 왜 노냐고 이간질하고 친구들과 멀어지게 함. 덕분에 나는 겉도는 은따가 됨.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거렸음. 난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양아치가 자기 양아치 무리 애들이랑 다퉜는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반에 그냥 엎드려 있었음. 원래 쉬는 시간에도 자기 친구들이랑 나대던 애였는데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음. 그렇게 한 이틀 동안 혼자 다니는 듯 했음. 반 애들도 얘 양아치몰이 애들이랑 싸운 거 눈치채고 얘가 원래 못된 애였으니까 챙겨주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쌩까버림. 반 애들도 돌아설 정도. 얘가 반에서 내 뒷자리였는데 매일 뒤에서 시비를 텄음. 자기 가려달라고. 조용해지니까 그런 자잘한 괴롭힘은 안 하니까 좋았음. 대신에 나한테 은근히 말을 걸기 시작함.
내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대충 받아주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얘가 나한테 고민 상담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옴. 난 폭풍 공감을 하며 힘들었겠다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고민 상담을 해줌. 왜 해줬냐? 얘한테 복수하려고 함. 얘가 지 고민 상담하면서 같이 놀았던 양아치들 뒷담도 까기 시작함. 나는 며칠 동안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면서 그 뒷담들을 모두 머릿속에 담아둠. 그리고 그 애가 나한테 너 같은 애가 진짜 친구다. 내가 몰랐다. 너랑 평생 친구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 뒷담 깐 양아치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려줬음. 양아치들 우르르르 그 여자애한테 몰려가서 따지는데 너무 통쾌했음. 이제 내 알 바 아님. 누군가는 날 보고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중학교 1학년 새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저 여자애 때문에 몇 달을 은따로 지냈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거임. 대학교 1학년 때 번호를 따였었는데 나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음. 그의 이름이 김정훈이. 잘생긴 편이었고 키도 컸었음. 모델과 다닌다고 했었음.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데 너무 착하고 잘해주는 거임. 계속 신경 써줄라 그러고. 솔직히 겉으로만 보고 호감은 갔는데 너무 자상하고 잘해주니까 마음도 가게 됐음. 그렇게 썸을 탐. 학교 앞으로 맨날 찾아오고 집에 갈 때도 맨날 데려다줌. 이제 사귈 일만 남았던 차였는데 이 오빠랑 나랑 인스타 친구를 맺었는데 게시글 2개밖에 없었음. 사진 같은 건 많이 찍는데 원래 인스타를 안 한다고 함. 근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혹시나 하고 뒤지기 시작함. 내가 옛날부터 정보 뒤지고 사람 캐는 거 잘해서. 역시나 이 오빠 나한테 알려준 계정이 본 계정이 아니었음. 부계정이었음. 심지어 나한테 알려준 이름도 본명이 아니었음. 성이 달랐음. 모델가도 아니었고 비공개라도 걸어놓던가 당당히 공개 계정이었음. 셀카는 없었는데 단체 사진에 그 오빠가 있었음. 근데 더 가관인 건 피드를 하나하나 정독하고 있는데 웬 선물 상자 사진이랑 진짜 최고야 고마워 이런 글이 있는 거임. 바로 댓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친으로 보이는 사람의 댓글이 있었고 그 사람 계정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나 온통 그 오빠랑 찍은 커플 셀카에 완전 사랑꾼이었음. 심지어 2년이나 사귄 사이였음. 너무 부들거리고 치가 떨렸음. 이런 쓰레기한테 놀아놨다는 게. 바로 전화해서 따질라다가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그 여자한테 다이렉트로 그 오빠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캡처해서 보냄. 셀카랑. 그리고 저 오빠한테 여친 있는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함. 그러곤 그 오빠랑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함. 그러다가 내가 갑자기 아 맞다 오빠 여친 예쁘더라 라고 말함. 그 오빠 개당황하고 무슨 소리냐고 모르는 척 하는데 내가 다 알아 다 봤어 근데 여친 불쌍하다 하면서 비꼬 왔더니 멍청이가 당황해서 그거 자기 아니라고 쌍둥이라는 헛소리 하는데 횡설수설하다가 자기 뒤진 거냐고 적반하장도 하다가 아유 웃겨서 화도 안 났음. 바람도 머리가 좋아야 피는 거라고. 결국 그 오빠 차단하고 쌩 깠고 아마 그 여친이랑도 헤어졌을 듯. 호돌이 썰툰. 나 고2 때 우리 반에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애가 있었음.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는데 얘가 고딩 되고 갑자기 공부를 안 한 거. 여기저기 활동은 잘해놔서 성적만 더해지면 완벽했음. 고등학교 쌤들 약간 전교권 애들한테 스펙 쌓게 해주려고 막 상 같은 것도 더 주려고 했는데 상위권 애들 대학교 잘 보내려고 대학도 못 갈 것 같은 애가 자꾸 다 타가니까 안 입고 오했음. 반 친구들도 은근히 얘 질투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랬음. 근데 얘가 갑자기 공부를 하는 거임. 진짜 열심히 겁나 독하게. 머리도 나쁜 새끼들이 까부는 게 너무 거슬렸다고 함. 자기가 공부하면 자기들보다 미친 거 뻔한 애들이라서 더 빡쳤대. 시험 기간 한 달 반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저번 시험 187등 한 애가 전교 5등 찍음. 학교가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근데 걔 앞번호 애가 반 1등인데 시험 칠 때 앞자리잖아. 1등이 걔가 베낀 거 확실하다고 교무실 찾아가서 난리침. 그래서 걔 교무실 불러서 다시 시험침. 근데 저번보다 2개나 더 맞음. 더 난리 났었음. 학교가 또 뒤집힘. 학년 주임쌤이 얘 잡으려고 답은 언제 외웠냐고 막말하고 계속 의심함. 그러다가 중요 과목만 문제 새로 내서 다시 시험침. 하지만 역시나 잘침. 학교 쌤들 겁나 당황. 욕하던 애들도 겁나 당황. 그리고 뒤늦게 하신 부모님 눈이 뒤집히심. 근데 대박인 게 걔네 아버지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 매년 장학금 지원해주시고 그랬었나 봄. 그거 지원 다 끊어버리고 선생들 고소 먹이고 교육청에도 신고 넣는다고 했었음. 단단히 빡치심. 학교 측에서 애 같아서 단체로 걔한테 사과함. 조회처럼 열어서 공식 사과했었음. 부모님은 여전히 빡치셨지만 그 애가 그만하자 해서 지원해주시는 거 다 끊고 욕한 애들 생기부의 기록인가 징계인가 내림.
이 일로 학년 주임쌤 학교 그만두시고 그 친구는 그러고 졸업생 전교 1등 대표로 발표하고 선서하고 대학도 잘감. 호돌이의 사이다 툰.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반상회를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찮은데 싫다고 했죠. 내가 왜 같이 가냐고. 근데 혼자 가기 쑥스러우시다고 같이 가자고 고기 사준다고 저를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서 같이 갔죠. 2시에 아파트 회관으로 이동했는데 입주민 대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인사하고 건의사항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의 대표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하는데 갑자기 건의사항을 우리 아파트 애들이랑 옆에 아파트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작게 저게 뭔 개소리냐 하시는데 저도 어리둥절했죠. 아줌마 중 한 명이 같은 반도 싫다고 하면서 학교에 민원 넣자고 선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아줌마들도 맞장구 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욱하시더니 앞으로 나가셔서 여기 전세 월세 빼고 자기 집이신 분?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40평 이상이신 분? 이라고 물어보니 열댓분 손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대출 10원도 없이 아파트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말고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꼴랑 5억도 안 되는 거 그 돈이 없어요? 어디 돈으로 애들 귀천을 따지세요 이 아줌마가. 야 격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네 나가자 이러고 제 손 끌고 나가셨습니다. 진짜 저도 화가 났었는데 아버지 클라스에 좀 놀랐네요. 강남에만 있을 줄 알았던 일이 지방도시에도 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 툰. 친구 수진이랑 미주가 같은 고깃집에서 일을 하는데 좀 큰 가족 식당 체인점이라서 직원 수도 많은 식당이에요. 같이 일하는 남자한테 빠져서 2개월 동안 좋아하다가 고백을 했는데 이 남자가 수진이랑 미주가 친구인 줄 몰랐던 거예요. 참고로 수진이는 작고 귀여운 상이고 미주는 키 크고 대놓고 이쁜 상이에요. 말발도 엄청나게 세고. 수진이가 남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미안한데 나는 너 정말 취향 아니고 미주 같은 여자가 좋다고. 그리고 이건 그냥 충고인데 연애하고 싶으면 살부터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 진짜 하나도 안 뚱뚱하고 평균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진이가 너무 화나서 미주 포함 4명 만나서 얘기하면서 펑펑 울고 다들 쌍욕을 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미주한테 이 남자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대요. 이걸 미주가 단톡에 올리니까 애들이 공짜 영화 한 편 보고 오라면서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티켓 사려고 줄 서 있는데 남자가 자기는 통신사 할인이라서 폰으로 예매했다고 네 것만 예매하라고 해서 혼자 티켓 뽑았다는 거예요. 미주가 영화 보고 원래 살 게 있어서 백화점에 립스틱을 사러 갔어요. 립스틱이랑 블러셔 포함 8만원 정도 썼는데 남자가 그걸 보고 미주 잘 사나 보네 하길래 아 뭐 다 알바비로 사는 거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거 보러 가다가 무슨 향수인데 어쨌든 그게 입점에 있어서 그걸 보러 갔는데 그 남자가 미주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하길래 아 저 볼 게 있어서요 했더니 미주는 얼굴이 이뻐서 싼 걸 써도 이쁠 텐데 왜 어쩌고 하면서 훈계를 하길래 친구가 빡쳐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백화점이 지하철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글로 내려간 건데 친구가 너무 빡쳐서 이 남자한테 차 몇 층에 있어요? 물어보니까 버스 타고 왔다고 했어요. 더운데 차 타고 오지 자기 안 데려다 줄 거냐고 했더니 자기 나이가 몇인데 차가 있냐고. 요즘엔 그 나이에 차 있는 사람 없다고 막 어려서 그런지 차 한 대 유지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또 훈계를 했다 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대놓고 나이 많다고 훈계질하지 말라고 화내고 그냥 해주는 말인데 돈 없으면 연애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왔다네요. 그리고 그 뒤로 알바 갔는데 수진이랑 미주가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대답도 안 받아주고 다 같이 밥 먹는데 자기 또래 남자애들한테 가서 저렇게 이쁜 년들 다 지 이쁜 거 알고 꼴값 떤다고 개 욕했는데 그 남자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일 있었냐고 다 이야기해줘서 웃고 말았다고 해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내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좀 노후한지라 주차 공간이 적어 일상이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밀고 시작하려는데 안 밀리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당겨져 있더라고요. 1차 멘붕. 그래도 모닝이라 악세면 밀릴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락하려고 봤더니 연락처도 없는 거예요.
2차 멘붕. 날도 춥고 출근도 급해서 경비실 뛰어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3차 멘붕. 그래도 부재중 번호가 있어 전화했더니 순찰 들고 있어서 5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경비 아저씨 오시고 차 넘버 알려주고 전화가 안 된다, 인터폰 연락 좀 해달라니까 이른 시간이라 인터폰 금지라네요? 응?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 뭔 소리? 절대 안 된다길래 그럼 몇 호냐고 찾아간다니까 개인정보를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경비 아저씨 잘못은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비실 문 앞에 차 대놓고 나가지 못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건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일을 그 사람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제야 호수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5분 걸렸네요. 찾아가서 차 빼달라니까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내려오겠지 하고 시동 걸고 나갈 준비하는데 5분이 넘어도 안 나와요. 그래도 이때까진 인성이 남아있었는데 10분 지나니 진짜 인간의 한계를 느껴버렸어요. 다시 올라가서 진짜 쾅쾅 두드렸어요. 나가요 하면서 아줌마가 나오는데 딱 봐도 자기 출근 준비 다 하고 한 손엔 쓰레기까지 들고 나오는데 정말 이웃 간의 피바람이 괜히 부는 게 아닌 걸 느꼈어요. 여튼 내려오면서 출근 시간 바쁜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따졌더니 그래서 오늘은 빨리 준비하고 나온 거라 하네요. 하도 보채서 음식물 쓰레기는 들고 오지도 못했다고 되려 한 소리 들어버렸죠. 뭐라고요? 지금 아줌마 때문에 30분이나 출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죄송하다 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라고 성질내니 그제서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같은 아파트 살면서 좀 이해해야지 이러길래 답이 없구나 싶어서 빨리 빼달라고 하고 내 차에 탔어요. 근데 웬걸? 차로 안 가길래 아줌마 차 빼요 했더니 이것만 버리고 하면서 쓰레기 버리러 가더군요. 진짜 욕이 튀어나오는데 겨우 참고 7시 반 넘어서 겨우 출발. 차 빼는데 35분 걸렸네요. 살면서 또라이는 어디든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를 계기로 또라이의 개념이 갱신됐어요. 며칠 뒤 그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봤어요. 옆에 주차 공간이 있었지만 이중주차 해버렸죠. 당연히 사이드는 땡겨놓고. 다음날은 교육이 있어서 9시까지 출근이어서 늦잠 좀 잤죠. 이 아줌마 7시 반에 전화 오더라고요. 처음엔 쌩까고 두 번째는 받고 차 빼준다 하고 좀 더 잤죠. 좀 있으니 경비 아저씨랑 올라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비 아저씨 타박했죠.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알았다고 내려가시라고 하고선 씻기 시작했죠. 샤워한다고 전화 못 받았더니 다시 올라와서 지금 나갑니다 하고 쓰레기 정리했죠. 다시 전화하더니 쌍욕하면서 견인차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아파트 견인은 경찰 와도 안 되거든요. 잘 됐네요. 그럼 전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죠.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 오더니 제발 차 좀 빼달라고.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차 빼면서 한마디 했죠.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이해 좀 하고 삽시다 라고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작년 일이야. 지금은 나 21살이고 내 남동생은 20살이야. 솔직히 나랑 동생 사이가 되게 좋아. 남동생이랑 둘이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내가 남동생을 많이 아끼기도 해. 얘가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하고 19살 때 수능 보기 전에 또 크게 한번 심장에 건전지? 뭐 무슨 기계가 있는데 그거 가는 수술을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 하여튼 여러모로 동생이 진짜 나한텐 아픈 손가락이야. 근데 내가 대학을 지방으로 왔어. 사실 집 근처 대학교도 붙었는데 과만 보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일부러 내려온 거거든. 어쨌든 같이 안 살아도 남동생이랑 연락 되게 잘했어. 한 4월달까지만 해도 누나 집 언제 오냐고 그랬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후사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가 전화 걸어도 받지도 않고 걱정돼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도 모르겠다고, 요새 말도 없어지고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걱정되는 거야. 애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얼굴도 호감형으로 생겨서 애들이랑 되게 잘 지내던 편이었으니 뭐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아니면 심장이 뭐 안 좋은가?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 진로 걱정 때문에 그런가? 이러면서 엄청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랑 전화기 붙잡고 얘가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추리를 했어. 그리고 한 달 지났나?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엄마가 막 울어. 그래서 내가 놀래서 왜 그러냐니까 얘가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몰골을 하고 들어왔대. 입술도 터지고 교복 바지도 찢어지고 진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픈 애라 엄마 아빠 나 3명이 다 손찌검도 못하고 곱게 자랐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내 동생을 때렸다 생각하니까 피꺼 솟인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동생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냐니까 말을 안 한대. 그래서 엄마한테 일단 침착하고 내일 학교부터 찾아가 보라고, 선생님 뵈라고. 근데 내가 법학과에 다니면서 여러 판례도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녹음을 생활화하자는 거야. 녹음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끽하면 웬만하면 다 녹음해놔. 선생님이랑 얘기한 거 다 녹취하고 혹시라도 가서 얘가 괴롭힘 당하거나 누구한테 맞는 거 보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증거부터 잡아야 돼.
다음날 엄마가 선생님 뵈러 갔대. 근데 선생님은 저희 반에서는 아무 일도 없고 애들 다 이제 공부에 전념할 시기라 괴롭히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물며 성장기 남자애들이 투닥거리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랬대. 그래서 내가 그거 녹음했어? 이러니까 녹음했대. 그리고 여름방학이 돼서 내가 집에 올라갔지. 근데 진짜 동생이 내가 봐도 다를 만큼 변한 거야. 나 와도 본체만 취하고 말도 안 하고 밥도 깨작깨작 먹고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까? 이래도 반응도 안 하고 놀러 나갈까? 이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방에서도 잘 안 나오고 방에서 뭐 하나 보면 그냥 잠만 자고 있고 그러다 안 되겠어서 하루 날 잡고 학교를 갔어. 얘한테 간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산책할 겸 동생이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근데 내가 뭘 본 줄 알아? 내 동생이 분리수거장 앞에서 어떤 남자애한테 그 쓰레기 집게로 막 살 꼬집히고 찔리고 그걸로 머리 맞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동생은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진짜 머리 끝까지 화나서 가서 한 대 치려다가 순간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거 생각나서 영상 찍었어. 한 20초 찍는데 이 새끼가 내 동생을 발로 걷어찬 거야. 그때 영상이고 뭐고 핀트 나가가지고 막 소리 엄청 지르면서 내가 좀 성량이 크거든. 진짜 교문 밖에서 지나가는 차도 쳐다볼 정도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괴롭혀! 막 욕하면서 너 잘못 걸렸다고 내가 온갖 방법 수단 동원해서 빨간 줄 긋게 할 거야 막 이러니까 선생들이 달려와서 나를 말리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젊어 보이니까 반말하길래 반말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조용해지더라. 더 빡치는 건 걔를 맞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맞고 뭐라 하는 거에 더 빡치는 거야. 그리고 엄마 부르기 전에 경찰부터 불렀어. 경찰 그냥 동원해서 바로 가야지 발뺌도 못하고 애들 입 맞추게 할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경찰분들 불렀어. 그리고 교수님한테 연락했어. 우리 교수님이 법을 배운다고 해서 법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고 남 앞에서 법 운운하는 게 제일 못 배운 행동이라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교수님한테 전화하라고 도와줄 테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방학인데도 전화드렸지. 그랬더니 옆에 경찰분 바꿔달래. 그래서 바꿔드렸더니 뭐 이래저래 얘기하시더니 경찰분이 일단 반 애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그러고선 애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남자애가 일진인데 일진인 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내 남동생을 좋아한 거야. 그래서 괴롭혔대. 겁나 유치해. 반 애들 몇 명이 자기가 증인해줄 수 있다고 나섰나봐. 진짜 다행인 게 내가 경찰 안 불렀으면 학폭이나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냥 학교 선에서 끝냈을 텐데 내가 경찰을 불러서 일이 커진 거지. 경찰이 아닌 이상 경찰 쪽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경찰서 가서 걔네 부모 오고 걔네 부모가 죄송하다 그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끊고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애들 증언이랑 내가 찍은 영상이랑 병원에서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타박상이라고 진료 내린 거 증거 다 토대로 해서 걔 소년원으로 넘어가게 하고 결국 걔 빨간 줄 그어버렸어. 솔직히 내가 경찰 안 불렀으면 100% 학교 내에서 처리한다고 흐지부지 끝냈을 거야. 하여튼 내 영상이랑 친구들 증언이 크게 도움돼서 학교에서도 종합처분 내리고 생기부에도 기록돼서 대학 못 갈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잡아뗐다 그랬잖아. 그거 교육부에 신고해서 선생님도 징계 먹었어. 호돌이의 사이다 툰. 남자친구랑 결혼 예정이었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6년 정도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이번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처음 갔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처음 가도 인사를 바닥에 앉아서 받으시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지만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도 처음 보는 자리인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양반다리고. 마실 거리도 하나 주지 않으시고 바로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어찌어찌 밥을 차려주셨는데 새로 한 음식이라고는 김치찌개밖에 없고 누가 봐도 이건 예비 며느리를 맞을 상차림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습관이신지 남자친구 여동생과 저한테만 식은 밥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옆에선 남자친구와 아버님은 김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 받아서 맛있게 먹고 있고 현타가 왔습니다. 식사를 하는지 마는지 대충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우리랑 평생 살아야 한다. 그럼 이 집 주겠다 하시는데 그거부터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대답을 강요하시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런 대접받길 원하셔서 키우신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딱 3분 동안 참다가 더는 못 참겠어서 숟가락 내려놓고 저 결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래서 말을 이어갔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으니 포기하겠습니다. 이러고 옷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2주째 지금 전화 오고 연락 오고 난리인데 저는 그 집안을 보니 더 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그만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용기 낸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나는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 가게 주인은 아니고 총괄 매니저. 우리 가게는 대학가 상권에 있어. 그렇다고 번화가는 또 아니야. 대학생이 대부분이라 고딩들이 사복 입으면 구분이 거의 안 돼. 가게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 4시경이었나? 밖에서 행사 배너를 만드는 중이었어. 남자 5명 정도가 사복 입고 봐서가 아니라 그냥 딱 봐도 고딩으로 보이는 애들이 가게 앞에서 침을 찍찍 뱉으며 담배를 피는 거야. 참을 수가 없더라고. 대낮에, 그것도 우리 가게 앞에서. 침을 어찌나 뱉었던지 더러워서 못 볼 정도였어. 5명이라도 고딩이라 겁도 안 나더라. 훈계만 하고 담배꽁초만 치우고 보내려고 했는데 가관이더라. 야, 담배 꺼. 몇 살이냐? 17살인데요. 고딩이 담배를 대낮에 피워서 되겠냐? 꺼라. 뭔 상관인데요. 여기 남의 음식점 앞이다. 좋은 말로 할 때 꺼라. 5명 중 4명이 담배를 끄면서 야, 가자 이러는데 한 명이 내 앞으로 오더니 싫은데요? 하더라. 그러면서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하고 뱉더라.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때리는 거 안 되는 거 아는데 발로 밀어찼어. 그러면서 적당히 해야지 뒤질래 진짜? 이러니까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근데 문제는 맞은 애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걔네들 부모님이 오셨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부모가 됐고 때렸으니 합의금 내놔요 이러는 거야. 여튼 말이 안 통해서 결국 30만원 주고 합의를 했어. 근데 가게 사모님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쉬는 날 안부 물을 겸 인사드리러 가니까 그 애 엄마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야. 사모님한테 몰래 인사드리고 그때 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달 동안 꼬투리 잡아내려고 하시다가 결국 그 아줌마 5분 지각했다는 명분으로 해고시켜버렸어. 일도 엄청 못했다고 하더라. 대한민국 참 좁은 거 처음 느꼈어.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한창 사업 벌려놓은 게 많은데 딱 하루 꿀 같은 휴식을 집에서 취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 차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입니다. 신차가로 6억 2천만원 정도 하죠. 오랜만에 휴식이라 오전 오후에 푹 쉬고 야간에 드라이브라도 할 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빨간색 람보르기니에 누가 소화기를 발사했는지 밀가루로 세차가 됐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열이 뻗쳐서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CCTV를 보니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미니 소화기를 가져와서 한 통을 다 쓸 때까지 제 차에 뿌리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 차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었는지 본넷 위가 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멘탈이 부서지고 이성의 끈이 풀리더라고요. 바로 경찰 불러서 신고 접수했습니다. 차량은 범인이 잡힐 때까지 건들지 않았고요.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뵙고 싶다고 한다고. 제 차를 서비스 센터에 놓고 얼마나 대단한 부모인지 보러 갔습니다. 경찰서로 택시 타고 가는 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얼마나 방방 뛰었는지 외관은 물론 엔진도 나가버렸다고요. 제 차는 엔진이 뒤에 있는데 거기에 소화기를 뿌려버려서 엔진을 갈아야 한다고. 수리비만 2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부모를 만났죠. 4명의 아이들이 그랬는데 4명의 부모가 모두 와서 한마음으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죄의 마음은 받았고 저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 차 4분이서 가지시고 돈 모아서 새 차 사달라고요.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수리비 2억 낼 거냐고 했습니다.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바로 소송 들어갔습니다. 1심에서 제가 이겨서 한 사람당 6천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부모들 측이 6천은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인내심은 없어져서 바로 람보르기니 법무팀에 지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람보르기니 측에서 제 차를 수리해주고 모든 권한을 유임해서 법무팀에서 저 대신 재판을 들어가서 진행하기로요. 이 사람들은 인당 6천만 원, 즉 2억 4천이면 막을 수 있던 것을 인당 1억 이상 써야 할 겁니다. 제 손을 이미 떠나버려서 제가 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참교육 아닌 참교육인데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하철을 탔을 때입니다. 다음 역에서 어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아저씨가 조금 지저분한 차림으로 어떤 2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더니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아저씨는 뭔데 내 옆자리에 앉고 난리야. 진짜 더러워 죽겠네. 아 병균 옮아서 병 걸리면 어쩔 거예요.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다그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여자를 쳐다봤죠. 근데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지하철 못 타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옆에 어떤 아줌마랑 꼬마애가 있었는데 그 꼬마애가 하는 말이 그럼 누나는 깨끗해요? 어? 너 뭐라 했어? 누나는 깨끗하냐고요.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장애인이고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같은 사람인데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하니까 꼬마가 갑자기 제가 보기엔 장애인을 욕하는 그런 사람이 더 모자라 보이는데요? 하니까 그 여자가 시끄러워. 어린 게 뭘 한다고. 그때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어떤 고등학생 2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갑자기 엄청 못생긴 여자가 내 반대편 좌석에 앉았다. 얼굴도 먹다 보니 참치같이 생긴 게 지하철을 타다니 저 여자 진짜 미쳤나봐. 우리나라는 이래서 문제야. 저런 인간들이 성인이랍시고 저런 소리 하니 욕을 먹지 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울면서 다음 역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내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꼬마랑 고등학생한테 박수 쳐주고 장애인 아저씨가 막 고맙다고 하고 참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 툰. 몇 년 전 의경 시절 아이패드를 사려고 중고나라를 보다가 거래하게 된 적이 있어요. 판매자랑 연락해서 계좌 물어보고 돈을 보내주고 주소를 알려줬는데 의경이다 보니 받는 주소가 경찰서였어요. 돈을 받았는데 주소가 경찰서라서 당황했나봐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물건을 늦게 보내줄 것 같다고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냥 받았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괜찮다고 볼일 보고 천천히 보내라 했어요. 주소가 경찰서인데 뭔 일 있겠냐 싶어서는. 그리고 다음 주쯤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잠적해버려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택배를 기다리다가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받아보니 아이패드가 아니라 생긴 것만 비슷한 5만원짜리 짝퉁을 친절하게 보냈더라고요. 벽돌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역시나 판매자는 연락을 안 받고 근무 끝나고 사이버 수사대로 가서 접수를 해버렸죠. 접수를 하면 오래 걸릴 걸 뻔히 알아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죠. 짝퉁이긴 한데 새 상품으로 온 거라 역추적을 들어가서 호돌마켓 택배라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이날 어디로 상품 받은 거, 입금한 거, 날짜 확인을 부탁했죠. 돈 받고 하루 있다가 여기에 입금했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잊지도 않은 걸 판매한다고 글 올리고 내 돈 받아서 입금했다는 소리인데 어찌됐건 또 잊어버리고 살고 있으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미성년자였는데 미성년자라 처벌이 역시 약하고 부모님이랑 합의를 보는 게 어떻냐고 형사님이 하셔서 그래 돈이나 왕창 받자 하고 합의를 했죠. 중이라고 했는데 반성문 200장에 합의금 사기친 금액의 10배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합의라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바로 입금해주시고 반성문은 200장 쓰는데 2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다 썼다고 보내준다고. 반성문 받았는데 글씨도 삐뚤빼뚤 내용도 대충 해서 돈 돌려주고 합의하지 말까 생각하다가 돈도 10배 넘게 받았고 집에 있는 엄마도 생각나고 그냥 합의해주고 말았습니다. 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 툰. 지인과 점심 식사를 위해 중국집에 들어가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도중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4명이서 식사를 하러 온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 먹었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더군요.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데 부부는 신경도 안 쓰고 잘 먹더라고요. 갑자기 아이 둘이 혼자서 밥 먹고 있는 남자 핸드폰을 들고 자기 아빠한테 가서 핸드폰을 주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이 아버지는 핸드폰을 달라며 손짓하더군요. 그 식탁 사이를 두고 아이가 핸드폰을 주는데 그만 핸드폰을 짬뽕 국물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퉁덩 하고 깊이 빠지더라고요. 아이 아버지가 황급히 건져냈는데도 후두둑 짬뽕 국물이 떨어지더라고요. 혼자서 밥 먹고 있던 남자는 그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노트 10이었습니다. 가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 아버지가 지갑에서 5만원짜리 2장을 꺼내면서 노트 10이면 무상 AS 기간 남았으니 AS 받으시고 위로금으로 쓰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 남자가 5만상을 쓰면서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지 뭐? 위로금?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제서야 하더라고요. 아이 아버지가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애가 잘못한 점이 있긴 한데 그쪽도 핸드폰 관리를 못했으니 잘못 아닌가요? AS 되는데 왜 새 거를 사려고 하시죠? 이러면 안 되지만 참 사기꾼 같기도 하네요. 아까 우리 애가 들고 갈 때 바로 말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나 참 듣던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 아빠는 10만원 이상 절대 못 주겠으니 받을 거면 빨리 받아요
돈을 들고 팔랑팔랑 흔들면서 약을 올리더라고요. 남자는 씩씩거리면서 10만원짜리를 건네봤더니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상대편 남자의 핸드폰을 들고 바로 그 짬뽕 안으로 넣더라고요. 아이 아버지는 엄청 당황해서 아니 뭐 하세요 지금 물어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노트 10이면 수리기간 남았다며요. 그쪽도 노트 10이신데 수리 잘 받으세요? 하고 10만원짜리를 아이 아빠 얼굴에 던지더라고요. 지금 나랑 장난쳐? 물어내! 핸드폰 관리 못한 그쪽 책임도 있으니까 10만원 받고 수리하세요? 이러고 쿨하게 자기 핸드폰 챙겨서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